제가 그냥 통계를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그 2017년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20대, 30대 여성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구간이 이준석이 당대표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뭐 이준석 때문에 뭐 여성표가 달아났다. 그거는 윤핵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준석 모함할 때 했던 얘기고 그때부터 그게 이제 각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젠더 갈등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가장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의 뭐라고 할까요? 관성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표 주자로 각인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뭐 저는 수도 없이 했지만은 그 레디컬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을 대변한다고 하신 분과 이 100분 토론에도 몇 번 앉았어요. 신지혜 씨랑도 그렇고 앉아가지고 이준석이 한 것 중에 혹시 여성 혐오적인 정책이라든지 남성 우월적인 정책 한 가지만 혹시 예를 들어줄 수 있느냐 또는 그런 발언 예를 들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예가 아직 안 나옵니다. 그게 되게 놀라운 지점인데 그러면 이제 어디 인터넷에서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막 제가 했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만 나오게 돼 있거든요. 혹시 질문 주신 분 혹시 그런 거 하나 정책이나 이런 거 기억나는 게 있나요? 관련해서 조금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통계를 말씀하셔서 저도 통계를 하나 드리자면은 그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서 그 20대 남성의 17% 지지율에 대해서 20대 여성 지지율은 4% 정도 굉장히 제가 보기 현격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우선 뭐 본인 스스로가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있는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본인 진단을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당에는 주지층이 기둥을 세운다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돌출된 주지층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가면 민주당이 95% 나오는데 그럼 민주당이 나머지 지역을 혐오한 건가요? 그렇게 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지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대, 30대 남성 위주로 형성돼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은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강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일부 녹색당이나 정의당 같은 소수자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정당들이 거기에 기둥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정의당한테 뭐 남성 혐오한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거기가 그런 어떤 소수자 정책을 많이 내가지고 그런 지지를 받는 것이지. 저는 그 주지층을 가지고 그렇게 뭘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진짜 논란이 될 방법으로 만약 그걸 수행했다고 한다면은 여성 혐오적인 발언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여성 혐오적인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대한민국에서는요 오히려 이거를 옛날에 종북 논란 같은 거 실제 상대가 빨갱이라 가지고 종북 논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편리한 수단이기 때문에 너 종북이지 통일에 대해서 조금만 다른 관점 가고 있으면 너 빨갱이지 김정은 뭐뭐 해봐 이런 거 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그 어떤 이런 논쟁적인 정책을 냈을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비판이 갈라치기 하지 마라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노인 무임수차 얘기하면 노인 갈라치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노인 무임수차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 노인이 받고 있는 혜택을 조정하자는 얘기인데 노인 갈라치기 안 되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 저는 젊은 세대가 단호하게 그런 어떤 논쟁을 눌러버리는 형태의 혐오, 갈라치기로 모든 걸 눌러버리는 형태의 그런 대응에 대해 가지고는 완강히 거부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대한민국 사회를 논쟁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치적 혜택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더 분화가 됐다면 사실 그거를 지금 통합을 얘기하시니까 그걸 치유하는 데도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요. 저는 거기서 치유라는 개념은요. 그거는 사실 그 종교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모아가지고 다 하느님의 자녀다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A와 B의 대안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거기서 젠더 뉴트럴하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성 희망 복무제를 얘기했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복무 가능 인원수가 적다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거론한 것이지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제가 거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 B라는 대안을 갖고 경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본 현실에서는 B라는 대안을 제대로 제안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되는데 조금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혐오 갈라치기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그리고 이준석이 항상 1, 2년 지나고 보니까 옳았다는 평가를 듣고 싶은 게 한 3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문제 다룰 때 전장현에 대해 가지고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해도 장애인 혐오로 몰리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처음에 가가지고 그 매를 맞은 다음부터는 지금 전장현이 절대 선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적어도 젊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장애인 혐오가 늘어난 게 아니라요. 전장현도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들어와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이제 사회적으로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하는 걸 마다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뭐 여느 정치인처럼 가가지고 장애인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말 들어주는 척하고 한 2년 연락 끊고 다시 가서 말 들어주는 척하고 연락 끊고 이렇게 하는 정치할 거면은요, 그거 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긴 싫습니다.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제가 96년부터 국민의힘 보수정당 계열에서 네. 활동을 하면서 선거도 많이 치러봤거든요. 이준석 대표였을 때 20대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았어요. 어느 역대 선거보다. 그런데 남성 득표율도 엄청 높아졌고 여성 득표율도 높아졌는데 남성 득표율보다 여성 득표율이 좀 낮다고 그래서 갈라치기 해가지고 여성 득표율 낮아진 거 아니냐.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분석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젠더 갈등의 처음 태동 자체를 이제 좀 정확히 파악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남역 사건, 이수역 사건, 뭐 그에 파생된 여러 가지 범죄와 관련 사건들은 2018년 때부터 이제 있었던 겁니다. 19년, 18년 때부터. 제가 정치에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건 21년이고, 그다음에 22년에 당대표가 21년에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아까 명태균 사건에서 전지적 관점에서 자꾸 이제 나중에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다 맥락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